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일요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직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외손자, 외손녀 3명이 있습니다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즐거움이, 나이가 많은 즐거움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건 손자, 손녀들과의 어떤 친교죠, 친교. 젊었을 때는 이성간의 사랑이 즐겁다면은 나이가 들면은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손자와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의 친교라고 그럴까요? 이게 아무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 사이만 해도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 무슨 모임에 가면은 미리 손자 이야기 할 사람은 10,000원씩 내고 하라고 그러는데 요사이는 돈을 다 10,000원씩 더 도와주면서 제발 손자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손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외손녀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한 1년 전에 스마트폰을 사게 되었는데 어머니와 저 딸이죠. 그러니까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외손녀와 어머니, 저희 딸 사이에 서약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서약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오정아는 휴대폰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음 1. 휴대폰으로 나쁜 사이트나 영상에 접속하지 않으며 적발시 즉시 휴대폰을 폐기한다. 2. 숙제, 공부 등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휴대폰 및 컴퓨터를 사용한다. 3. 휴대폰 및 컴퓨터 사용은 하루 1시간을 넘지 않는다. 4.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파손하는 경우 본인의 용돈으로 수리해야 하며 분실하는 경우는 절대 다시 구매할 수 없다. 5. 규칙을 3번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휴대폰은 즉시 폐기하고 해지한다. 6. 휴대폰 및 컴퓨터 사용 문제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절대 소리 지르고 화내지 않는다. 2017년 2월 19일 하고 이름 쓰고 이 손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1시간만 해야 되는데 아마 2~3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새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이 외손자, 외손녀를 이 스마트폰에 빼앗긴 느낌이 듭니다. 스마트폰이 빼앗긴 느낌이 드는 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 집사람, 그러니까 할머니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들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의 시간을 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친하느냐 아니냐, 영향력을 얼마나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요사이처럼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은 이 생각이나 생활이나 습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스마트폰을 보고 주로 게임도 하고 거기서 재밌는 동영상을 찾아서 보고 또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초등학생이 돈을 벌기도 한답니다. 또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니까 그렇게 유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저 외손자는 제가 며칠 전에 러빙 빈센트라는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니까 그 러빙 빈센트가 어떤 영화라고 미리 저한테 설명까지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정보를 접하고 똑똑해지는 것은 사실이고 교육적 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이. 그러나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엄청나죠. 가장 큰 부작용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외손녀, 손녀, 손자, 외손자를 스마트폰에 빼앗기고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 할아버지들의 가장 큰 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구와 가장 많이 만나느냐? 부모와 가장 많이 만나겠죠. 그중에 특히 어머니. 그 다음 담임 선생님. 세 번째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하는데 요사이는 스마트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완전히 등외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WHO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6월에 이 국제질병분류에 게이밍 디스오더, 이걸 번역하면 게임 중독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가지고 국제질병분류표에 넣기로 했습니다. 작년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게이밍 디스오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터넷 게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게임을 하고 싶은 충동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 모든 일에서 게임을 최우선시한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게임을 계속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 가족, 사회, 학습, 그리고 일하는 데서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증상이 12개월 이상 계속된다. 그러면 게이밍 디스오더, 이것은 질병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인터넷 의존증, 스마트폰 의존증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 게임 중독 또는 인터넷 중독은 술이나 약물 중독처럼 뇌의 활동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감정 통제가 어렵게 된다.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터넷 의존, 스마트폰 의존은 도박과 같은 정도의 기호가 좀 심한 것을 기벽이라고 그러죠. 그런 행동으로 분류를 하지만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12개월 계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면은 이것은 질병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홍콩 대학 연구진에 의하면은 세계 인구의 약 6%, 4억 2천만 명이 이 게이밍 디스오더, 질병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전염병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본 후생성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입니다. 성인 421만, 중고생 52만 명이 게이밍 디스오더, 게임 중독 증세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심한 게 한국일 겁니다. 일본 신문에서도 한국 사례를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에 24살 남자가 PC방에 앉아가지고 86시간, 그러니까 한 나흘 정도를 계속 온라인을 하다가 하반신 울혈 증세로서 사망을 했습니다. 하반신 울혈이라는 것은 하반신을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소위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미석에 앉았을 때 생기는 증후군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대책이 2006년에는 미성년자는 PC방의 심야에 출입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충 일본의 경우입니다. 3살에서 69세 사이에서 이 17% 정도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에 과다 의존을 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가 18군데 답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연간 4만 5천 건의 상담 요청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울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명식이라는 분이 일본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한 걸 보면, 이제는 나이가 이 게임 중독 현상이 점점 나이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문제는 유아,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그 학생들
아주 잘 돌아봐 감시해야 된다. 이제 유아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 게임을 올림픽 종목으로 넣으려고 지금 게임 산업계와 의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9월에는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게임, 격투 게임 세계 대회도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앞으로 이 젊다기보다는 막 어린 세대에서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변화는 어느 쪽으로 갈지 정말 앞으로 심각하게,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이라는 또 다른 부모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의 부모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스마트폰이라고. 그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만지고 그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걸 통해서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걸 좋은 방향으로 하면은 어떤 일이 좋으냐. 그걸 가지고 저희 외손자는 그걸 한자 교육에 한자 배우는 데 활용을 하니까 또 좋은 점이 많습니다. 또 요사이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초등학생들이 만화 영화를 많이 보는데 그 만화 영화의 것이 80~90%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것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일본말을 상당히 할 줄 알아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일본 노래를 원어로, 일본어로 잘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일본 노래를 좋아하느냐 하니까 가사가 좋다는 겁니다. 가사.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가사가 좋아요. 우리는 한류 해가지고 뭐 K-팝이라든지 배용준 해가 일본에 우리의 문화가 수출되는 걸 좋아하지만은 이 어린이 층에서는 일본 만화를 통한 일본 문화에 아주 익숙해지고 있다. 그 절대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익숙해지고 있다는 현상. 스마트폰이 세계를 바꿉니다. 지금 한번 윤세대 유석춘 교수가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현대사에 대한 이 대학생들의 생각이 어떻게 의해서 결정되느냐. 결정인자를 보니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언론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교사였어요. 세 번째가 부모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아마 가장 어린이들의 역사관이라든지 인생관에 영향을 끼치는 게 부모 다음에 교사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스마트폰을 뺏을 수 없다면은 어떻게 스마트폰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지 잘 지도 편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